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4월 16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니까요. 삼성전자 미보조금 지원 뉴스로 도배 왜? 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오늘 플랫폼 뉴스판에 상당히 많은 언론기관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서 60달러 보조금 받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9조 원이라고 여기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언론 매체들이 이것을 상당히 보도를 뭐 거의 일면에 거의 모두 게재를 했습니다. 어, 그게 왜 그럴까? 오늘 또 특히 이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미일 협력이 더 강화되는 입장에서 한국을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요 밑에 거는 그 뒷장에서 표현할 건데 한국은 그 국내에 그 반도체 공장 질 때 지원금이 아주 그 쥐꼬리만한데 미국하고 일본은 아주 그 지원금이 많다는 것을 그림으로 상징한 겁니다. 어쨌든 한국 총선에서 패배한 PPP에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앞으로 안정된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미국은 삼성 보고서 본사 자체도 미국으로 넘어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단독 일본 8조 대 한국 1.2조 반도체 전쟁 게임이 안 된다. 최승진의 이명이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일은 보조금 팍팍 주는데 20조 투자 시 일본은 8조, 한국은 1.2조 혜택분이 안 된다 이게요. 보조금 없이 세액공제 찔끔, 클린돈 공제 대상서 빠져. 그러니까 실제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세액공제로 찔끔해가지고 1.2조 원 정도나 혜택을 볼까 말까 그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누가 한국에 공장을 짓겠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쭉 그 내용 또 뭐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납부해야 되고 자관 인센티브 규모가 총 투자액의 6%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 보조금이 투자액의 5에서 15%, 설비 투자 세액 공제에 또 투자액의 25%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총 투자액의 27.5%를 그 혜택을 준다. 그러니 미국이 그런 거죠. 한국 정부가 그렇게 뭐 지원도 안 하는데 그 저 공장 지을 땅도 없잖아. 우리나라 그 텍사스 아주 넓잖아. 여기다가 왕창 쳐. 어, 그렇게 좀 해줘. 그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두 개 전쟁에 잊혀진 수단의 비극, 내전 1년 새 1만 6천여 명 사망. 최예린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이 15일 현지 시간으로 1년을 맞았다. 그 사이 1만 6천 명이 숨지고 피난민은 8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린 탓에 수단 시민들의 고통은 방치되고 있다. 그럼 수단에서 왜 이런 내전이 일어났느냐? 그게 이제 장기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 정부군과 준 군사 조직인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속지원군이라고 RSF라고 돼 있지만은 민병대가 이제 출발한 거죠. 그 민병대가 돈이 또 어디서 났는지 이런 게 이제 사실상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당한 방법으로 그 무기 해킹이나 군을 못 할 거예요.
마약하고도 뭐 연결돼 있고 이쪽 저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이 사하라 그 남쪽 지방이 그래도 녹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 금인가가 이게 있다고 그러죠. 수단 쪽에 또 그 옛날 그 러시아 용병 대장인 그 부대가 여기 뭐 수단인가 어디에도 와가지고 그 수출을 하는데 이 여기가 무슨 해죠? 그 수에즈 운하 거기 있는 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그 빠져나가는 게 이쪽으로 빠져나가긴 어렵고 이쪽을 이용해 가지고 수단이 뭔가 예, 불법적인 돈을 버는데 이용을 당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 정권을 축출한 이후에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 가지고 내전이 결국 발발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고,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단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는 1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휴전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내전이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 지금 뭐 미얀마에서도 내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전이 일어난다면은 무기를 먼 돈으로 어디서 구입하느냐 그거가 추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근본 원인을 좀 알 수 있는 거고 뭔 목적으로 내전이 일어나는 거냐. 다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겠지만 핵심은 그런 거죠. 돈이 어디서 나오지? 항상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차전 독총리, 덤핑 없어야 제가 덤핑이라는 표현했는데 드디어 덤핑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소국들이 대국 두려워해선 안 돼. 홍재성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상하이 대학 강연서 쓴소리, 과잉 생산 및 남중국해 양안 관계 중강압 비판 해석. 어쨌든 그 상하이에 있는 그 퉁지 대학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을 원한다면서 중국 업체들의 덤핑과 과잉 생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경고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다녀갔죠. 그 저가 공세 그 곤란하다, 과잉 생산 곤란하다. 이런 것도 얘기가 된 거고 또 강연에서 소국들이 대국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며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대만 관계를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국가 대 국가대표를 관계를 이웃 관계에 비교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이웃이 덩치가 크고 강하고 근육질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인사하고 싶어야 하고 그 사람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됐는데 이게 깡패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디언 같은 역할을 중국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말은 좋은데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요즘에 미국도 나 힘들어 니들끼리 어떻게 좀 잘 해봐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독일 총리도 자관 에너지 CO2 없앤다고 이 원전 다 폐지하고 천연가스 러시아에 들어오다 그 길 막히고 독일 경제가 말씀이 아니지만은 독일도 그 기계공업이 엄청 발전된 나라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생각할 땐 중국이 평생 소비재 정도나 만들어서 유럽이 싸게 사고 자기네들은 비싼 그 공산품 중국에 팔아먹고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기술을 훔쳐가든 어떻게 됐든 뭐 자관 최고 공산품까지 전기차까지 덤핑으로 밀어내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이고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했네. 너무 우습게 봤다. 이렇게 빨리 따라올진 몰랐다.
슬슬 빼긴 빼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한 속도보다 중국이 더 빨랐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기능공대에 나가서 선반에서 깎고 사람의 이 기술 그 기능으로 그렇게 그 산업을 발전시켰다면은 중국은 아예 컴퓨터가 붙어 있는 CNC 선반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급파 커다란 기능이 없어도 경제가 획가닥 그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틀이 됐다 이거죠. 그런 생각들을 못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자기네들 살겠다고 내수가 그렇게 그 풍성하지가 않으니까 막 수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다. 자기네 나라 산업까지 망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시면은 안 돼요 하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이 숄츠 그 독일 총리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옐런은 뭐 직접 옐런도 방문했죠. 옐런도 숄츠도 경계한 중과잉 생산 이미 최악은 지났다. 또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네요. 장서우 기자가 한국경제에 있는데 최근 방중한 미 재무 독 총리 임모와 과잉 생산 비판을 했는데 EIU라는 데서 철강 등석 과잉 생산 정점 투자 생산 둔화 추세 뭐 이래서 그러면은 밀어내기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인지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EIU가 뭔가 했더니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네요. 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 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달 4일에서 8일 방중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와 미국 산업계를 황폐화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뒤이어 1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을 원한다며 중국 업체들의 과잉 생산과 덤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표현해 보면은 밀어내기 푸시는 이제 이 세상에 안 맞다. 4차 산업이 가는 그런 시대에는 풀 끌어당기는 생산 방식으로 해야 기업의 생존력이 상승한다. 풀을 끌어당기는 방식이라는 것은 수요에 대응한 생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왕년에 운동을 좀 했는데 유도에서도 밀어내기 기술은 별로 없어요. 음, 근데 그 스모는 대부분 밀어내기 기술을 대부분이죠. 덩치가 크니까 뭐 기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냥 밀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스모 선수처럼 이렇게 뚱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스모판에서 그냥 밀어내기 바쁜 거죠. 물론 이제 실력 좋은 스모 선수는 기술을 잘 걸어가지고 막 그 앞으로도 남기고 뭐 그런 것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당기는 거야 다양한 기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그 화려한 기술이 업어치기죠. 끌어당겨 가지고 상대방의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활짝 뒤집어 버리는 거. 중국은 한 판으로 그냥 꽝 넘겼으면 좋겠는데 어, 그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헤비급이라서 제가 붙으면 못 넘길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짜부러뜨려질지 어떨진 모르겠는데 자관 밀어내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유도 시합에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끌어당겨야지 힘도 없는데 끌어당기면 지가 찌부러져 버리죠. 그냥 압살당하고 말 겁니다. 그게 또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리 셴롱 싱가포르 총리 20년 만에 퇴임, 4달 부총리에게 권력 이양,
박지아 기자가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5월 15일 퇴진한다. 차기 총리의 로런스 윙 웡, 웡 부총리 낙점. 초대 리콴유 총리 장남인데 코로나19로 퇴임이 늦춰졌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공동 책임자를 지내며 주목을 받았다. 웡 부총리는 2005년에서 2008년 리 총리의 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교육부와 국가발전부처를 이끌었다. 2021년 재무장관을 거쳐 지난해 부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 경력을 꾸준히 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력을 상당히 키웠다는 얘기겠죠. 1965년 독립 이후 그래서 아니 그 승계를 한다, 이양한다 그러면은 선거가 없는가 했더니 선거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인민행동당에 의한 권력 독점이 무너진 적이 없답니다.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로 되어 있고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도 여당의 절대적 승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두산백과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리콴유 총리의 아들이면서 장기 집안 부자가 그 싱가포르를 그동안에 쭉 이끌었는데 거의 뭐 독재국가 비슷하게 해왔죠. 그 덕분에 이 싱가포르는 그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 그 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부유한 나라가 돼 있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지사를 엄청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자관 싱가포르 도시국가입니다만은 무시 못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윙웡 부총리가 뭐 아직 젊네요. 젊은데 잘할지. 권력을 이양한다 그러면 그냥 다 무슨 그냥 다 패스가 되게끔 해놨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보,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 경청할 것. 김은균 기자가 중앙에서 오늘 10시쯤 보도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며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 그 서민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 뭐 쭉 며칠 전에 다 패배의 근본 원인이 뭘까 하는 것도 가정을 좀 해봤었죠.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세운 가정만은 제가 또 기억을 해요. 어, 우리나라 유권자 반인 그 아줌마들의 마음을 그 윤 대통령이 못 얻었다. 그게 근본 원인이다. 누구 땜시 그 어부인을 잘못 둬가지고 어, 이런 것이 이제 인격 모독적인 원인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근본 원인으로는 포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 출신에 대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 옛날 검찰에 대한 추억이 안 좋아가지고 그 젊은 새끼들이 반말 찍찍짓거리면서 그래서 뭐 검찰만 들어가면 영감 소리를 듣잖아요. 제가 검찰은 출입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딱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동창놈이 이 지검 차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놀렸지. 야, 이 나이에 어떻게 차장하냐? 응? 적어도 부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친구 보게, 야, 우리는 그 조직 명칭이 틀려. 여기 그 지검장 바로 밑이 차장 나야. 내 밑에 부장 검사가 5명이나 있어, 임마. 그뭘 모르고 그래? 난 높은 놈이야. 그래?
야, 너 그렇게 높은 놈인지 몰랐어. 너희 대표 내가 구속하려다가 봐준 거야, 임마, 자식아. 그건 몰라? 그랬냐? 아이, 뭐, 그래서 너 찾아간 건 아니고, 네가 여기 있다길래 그 출장 온 김에 한번 들렸어. 그 소주나 한잔 하자. 그런 경험은 있네요. 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2년뿐이 안 됐는데 3년을 어떻게 통치할지 어떤 사람은 뭐 식물 정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야당이 승리했다고 너무 건방 떨지 말고 협치할 거는 협치해 가면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 그 정책 해결권은 해나가겠다. 그런 뜻이죠. 원전 재가동 잘 했고 전 정부의 뜨거운 감자 넘겨받아 전기료, 가스료 인상 잘 했고 한미일 동맹 강화 더 잘했고 허나 그 대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다음 선거에 이기려면은 호남의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켜라, 강화시켜라. 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또 이거 대권 잡기도 어려울 걸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공시정 시차 정보로 먹고 사는 언론 뉴스, 전망 정보는 어떻게 입수하는지 오늘 뉴스에 보면은 1분기 실적 난항, 포스코홀딩스 목표가 하향, 요게 매일경제에서 제가 캡처했을 때 7분 전 뉴스, 반도체 반도체 훈풍 효과 SK 하이닉스 1분기 시총 30조 늘었다. 노콘 뉴스 26분 전, 코스피 외국인 기관 팔자에 2620분 깨져. 이것도 뭐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한전 1분기 영업이익 3.5조, 전기요금 인상 효과, 이정훈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오늘 아침 10시에 했는데 저 같은 일반 소시민은 정보 입수가 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잘 알진 못하죠. 그 기자들은 발로 뛰어가지고 정보를 입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증권회사 사람들도 뭐 다 빨리빨리 그 정보를 입수하려고 했죠. 먹고 사는데 그 한 조금이라도 정보를 미리 하는 게 돈 버는 길인 모양이에요. 그런 테크니컬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이 먹고 사는데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하나증권 보고서의 매출 8.5% 증가한 23.4조 원. 그 전망 보고서겠죠. 연료비 등 비용 부담은 감소했다. 석탄 화력 발전에 그 석탄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LNG 가격도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료는 올랐으니까 남겠죠. 그래 그동안에 적자 난 거 보전이 돼가지고 근데 일반 서민들은 전기료 또 올라야 될지 모르고 가스료도 올라야 될지 모르고 자관 고물가는 뭐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뭘 민생 한다 그래도 전 세계적인 그런 그 고물가 속에서는 별무신통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주요국 소비자 물가 CPI라고 그러는데 소비자니까 그 커스텀 이런 거겠죠. 네. 원어도 한좀 내가 좀 상식적으로 좀 원어도 좀 알아놔야 되겠어요. 이제 한국이 이 3.1% 상승했다. 미국이 3.5%, 유로 지역이 2.4%인데 이런 뉴스를 내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떠냐? 그리고 일본은 어떠냐? 이것도 좀 같이 해주면 어디 덧나냐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좀 그럼 넓게 비교를 해봐야 우리나라 물가 3.1% 오른 거 그거 그렇게 그 저기 뭐 이게 그 정치 잘못해서 물가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다.
민생을 토탄에 빠뜨렸다. 이런 그 프레임에들 다들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일본 올라간 것도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어떠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중국은 디프레이션이고 그 산업 자체가 디프레이션인데 소비자 물가 요건 지금 소비자 물가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것 좀 하면은 그 서울 경제가 수준이 좀 높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 달러 환율 장준 1,400원 선 터치. 자, 이것도 정치 못 해가지고 환율 오르는 겁니까? 아닐 것 같은데. 환율 16일 오전 11시 31분 1,400원 도달. IMF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처음. 강달러 압력 지속 단기간 14,000원 상회. 뭐 이런 소제목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1,400원. 일본은 153명이 넘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차관 엔화 가치가 절하되는 거 속도보다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더 빠르게 그 가치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일본 여행하는 게 이제 또 돈이 좀 더 부담이 될 걸 이렇게 또 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쉬어가는 눈여기 페이지 AI 미인대회 한국경제 김소연 기자가 17,784명이 구독을 하고 있네요. 이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응원 수가 어이구 많기도 하네. 8,746명. 저는 뭐 제 그 좋아요 눌러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뭐 소수죠. 그 지금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고 이렇게 쭉 보면 다 서양 여자들인데 이게 동양 여자 같은데 우리가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근데 가슴은 너무 커. 이거 뽕을 갖다가 다 집어넣은 거를 AI가 그려.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뽕을 집어넣은 AI가 이렇게 그 동영상이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치 못생긴 거를 그렇게 만들어내진 않겠지. 동양인 사람이니까 이런 얼굴이 그냥 눈에 팍 들어와요. 가슴도 팍 들어오네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가슴이 뛰진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보면은. 아니 이거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아.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이것도 너무 크다 이거. 이게 인간이 아니지 이거. 인간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AI가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중국에 성장시킨 수출 의존형은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 밀턴 에즈라티라는 기자, 자주 그 포브스의 일본판에 기고를 하는데 수출 주도로 성장했던 25년 전과 달리 세계는 지금 중국의 전략에 협력할 마음이 없는 듯하다. 중국 지도부의 바람과는 달리 이 전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절박하다는 데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개인과 금융기관은 고액의 수상한 채무를 안고 있다. 성장을 지탱하는 금융에 부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정부에서 몇 년 동안 부동산 위기를 마주하지 않아 문제는 더 커졌다. 가장 최근의 대응도 장기화되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파탄 여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할 것이다. 소폭의 금리 인하의 효과는 몇 개월간 보이지도 않고 수출 주도형 모델에 의해 중국은 1990년대부터 2010년 사이 약 20년의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우리나라는 약간 한 10년 앞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었죠. 88 올림픽 할 때가 아마 피크로 올라가 가지고 한 1990년대 거의 중반까지 꾸준히 그 성장했던 거로 뭐 솔직히 2000년 초까지도 그렇게 우리는 성장했다고 봅니다. 세계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수용에 점점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한다는 얘기.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멕시코는 철강, 세라믹, 화학 제품에서 중국의 덤핑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고, 중국 정부는 과거에 성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계획 위반자나 정책 위반자는 아마 당장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을 깨닫게 될 것이다. 중국이 발전하면서 우리도 그 중간 또 수출품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또 좋았었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중국의 의존형이 많았다는 거죠. 늦게 깨달았는데 지금 뭐 철수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친중하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많이 있는 거 아직도 있고,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변신을 해야죠. 변신을 해서 그렇게 중국하고 탈중국을 하지 않는 한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팔아가지고 먹고 사느냐? 중국하고 뭐 자동차까지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 지금은 우선 생각나는 게 무기 좀 팔자. 무기. 에, 방위 산업을 그동안에 쭉 했으니까 지금 뭐 이 대목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야당이 얘기하는 그 자주 독립은 아니 자주 독립이 아니고 그 자주국방 자주국방은 한마디로 따르게 표현하면 미군 물러나라 철수하라는 거고 지금 그래 그나마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자주국방은 미국과 동맹을 같이 하면서 우리 자주국방력을 올린다. 이런 얘기로 개념이 틀려요. 자주국방이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에, 그 좌파들이 하는 얘기는 미군 철수. 그러면은 공산화가 되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세상이 돼서 잘 살 줄 아는 모양이지. 아마 그 김정은이가 통일을 하면 니들은 다 숙청되고 말 거야 이 사람들아. 그건 모르냐? 그걸 모르고 말이지. 참 웃기는 짬뽕들 하고 있어요. 중로기업 구리선 스크랩 위장 관세 제재 모면 관련 소식 등 로이터 일본 판으로 했는데 서방 세계 제재 역량을 피해 가지고 그 구리를 스크랩으로 이 수입을 하는데 속이기 위해서 그 어디냐 신장 위구르 쪽에 이 뭐 이렇게 절단해서 스크랩식으로 신장 위구르 자체 중개업자에 의해 세단되어 스크랩으로 분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눈을 피해 가지고 거래를 지금 왕창 했다 이게요. 무기 만들고 뭐하고 또 산업 얘기하는데 관세도 좀 피하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는 무관세로 돼 있는데 그거 뭐 왜 걱정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 러시아의 RCC가 제재 대상 기업인데 거기서 구리를 수입하려니까 스크랩으로 해가지고 뭐 제품 사오는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위장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오래된 사진이지만 전기동이라는 것인데 동이라는 게 구리가 요렇게 저는 요거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 응급판에 달라붙는데 이게 그냥 판 자체를 꺼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인고트 같이 만들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아마 묶는 건데 이게 쇠로 묶기도 하고 아주 튼튼한 이 거로 저기 PP 뭐라고 그러나 테이프라고 그러나 그런 거로 해가지고 요 정도면 아주 외관이 깔끔하고 아주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상하이 항에서 지금 이 트럭에 실려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상 4월 16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